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손기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박경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 초에는 요 카드사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막 시끌벅적했는데 얼마 전에는 그 이동통신사 쪽에서도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좀 벌어졌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기도 한데 생활 곳곳에서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1억 뭐 몇천만 건 유출되고 네. 이번에 또 KT에서만 또 1,700만 건. 네. 또 그런 다음에 또 대리점들이 네. 또 그러니까 KT, SK텔레콤, LGU 플러스 또 대리점들이 또 뭐 1,200만 건 뭐 이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혹시 내가 이동통신사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혹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요. 이제 통신사 그렇죠. 쪽까지 이제 확산된 양상인데요. 그 얼마 전에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다시 최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뭐 이번만의 경우가 아니라 계속 재발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 원인은 뭔가 그 정보로 뭔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겠죠. 네. 그 개인 정보가 네. 유출되면 뭐가 두려우세요? 제일 두려운 게. 제 개인 정보를 누가 팔아가지고 영리적으로 이용돼서 저한테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죠? 저기 뭐 저 물건을 파는데 마케팅 이런 쪽에 이용을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정보가 나가서 뭐 좀 사면 안 되냐 이런 전화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불필요한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보통 그런 유출돼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네. 그 주민번호하고 카드번호 같은 게 이제 같이 유출이 되면 명의를 도용해서 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뭐 없는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저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되게 잘 빼내게 되면은 기자님 계좌에서 돈을 빼간다거나 그러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명의 도용의 문제죠. 이 명의 도용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건 이제 카드사까지는 그랬어요. 카드사까지는 이제 명의 도용의 위험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이 통사들 개인정보 유출된 거는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왜냐하면 이 통사들이 그 우리나라 법으로는 본인 확인 기관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 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 확인 서비스를 그러니까 신원 확인 서비스를 이 소비자들이나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어디 가서 내가 누군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지를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싶다. 그럼 이제 이 통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맞다라고 확인해주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이제 최근에 그렇게 된 건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혹시 싸이월드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 패션이 빨라가지고 패션 오가는 게 빨라가지고 싸이월드가 이제 지금 싸이월드 대신하는 게 뭘까요? 요즘 카카오 스토리. 좀 많이 하죠.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카카오 스토리라고 말씀하시니까 페이스북도 좀 많이 하죠. 싸이월드가 그때 2011년도인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싸이월드는 실명제 사이트였습니다. 뭐 그때 뭐 법으로 실명제가 강요되고 있었때였기도 했지만 싸이월드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팔아서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이웃으로 끌어와라. 그 재미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면 이제 그 재미가 떨어지고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실명을 안 하면 또 새로운 가입자들이 안 들어오고 이럴 테니까 네. 싸이월드 운영하고 있던 SK 커뮤니케이션스에서 네. 그 전부 다 실명으로 해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싸이월드 가입하려면 신분증 복사해서 저기 그 이미지 제출하고 네. 뭐 다 그랬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명의도용 하는데 이제 딱 좋았던 거죠. 그 싸이월드에 그러니까 명의도용을 하려고 하는 해커들한테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거기다 모아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격이 집중되다가 결국 2011년도에 3,500만 명의 네.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는 5천만도 되기 전에였는데 3,500만 명이 이제 유출이 되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때 그 SK 커뮤니케이션스도 주가가 7분의 1인가로 폭락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네. 뭐 불분명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여튼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네. 아마 그거에 그 싸이월드에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네. 넘어오게 되는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뭐 다른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온 거고.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개인 정보들을 한 사람의 징표가 되는 정보들을 업체들이 막 수집하는 거는 이런 해킹의 위험. 네. 에 항상 노출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보통신망으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이라는 게 뭐 인터넷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한다라는 네. 그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된 게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19금 웹툰 보려면 저기 성인 인증해야 네. 되니까 또 본인 확인해야 되고 네, 또 온라인 게임 하려면은 또 네. 본인 인증해야 되고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저기 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또 본인 인증해야 돼요. 혹시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 인증을 그 해주도 그러니까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주민번호가 이제 여태까지 인터넷 업체들이 그 의존해왔던 방법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당장 이제 인터넷 업체들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 또 만화 서비스하는 업체들 또 그 법상으로 이제 인터넷 언론사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뭐 댓글을 받을래도 네. 이용자들 전부 다 그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제 큰 난관에 부딪혔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그럼 본인 확인을 하려면 얘들은 계속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네. 얘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받아라 라고 해서 선정하는 게 바로 이통사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통사 3사들은 그래서 사실은 뭐 꼭 예외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통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수집하는 건 아니고 네. 보통 이제 핸드폰 가입하려면 직접 가서 자기가 주민번호 쓰죠. 네. 그 자리에서. 근데 여튼 이제 이통사들한테는 이제 그런 허락을 한 거고 허락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휴대폰은 보통 자기가 가입한 걸 자기가 들고 다닌다는 그런 네. 가정이 있으니까 명의도용이 잘 안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네.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왜 이게 카드사 정보 유출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냐면 이통사는 본인 확인 기관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 19금 웹툰을 봤다. 그러면은 보려면 이제 본인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 확인했다는 기록을
이 통사는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통사는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요즘 뜨는 무슨 성인 웹툰 사이트를 봤다. 네. 또는 제가 무슨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뭐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다. 그러면 또 역시 이 통사에서 또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뭐 선거에 관해서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 뭐 제가 어떤 인터넷 언론사에 가입을 했다. 그럼 또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활동 기록 같은 게 이제 이 통사를 그렇죠. 알고 있다. 금융사 쪽에서는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좀 대조적인 부분이요. 그렇죠. 금융사는 본인 확인 기관 기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좀 차이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통사들은 근데 저의 사생활 중에서도 뭔가 좀 제가 뭐 어디 학교 교수라는 건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도 관계없는데 제가 뭐 19금 웹툰을 봤다 이런 거는 좀 알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온라인 인증을 할 때도 또 민감한 거에 있을 때 좀 정보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 인증을요. 그렇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 무난한 건 인증 잘 안 하고 그렇죠. 좀 민감한 상해 때 좀 인증을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그 이 통사가 우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게 된다는 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죠, 벌써.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또 이통시장이 과점 상태라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뭐 한 시장에서 뭐 10개, 15개씩 막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3개사가 95% 이상 그 과점을 하고 있으니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파면은 그러니까 세 군데만 파면은 전 국민의 사생활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군데만 정보를 합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취향을 알 수 있는 어떤 빅브라더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문제는 그 정보를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정보를 그 취득한 것은 휴대폰 가입을 해서 취득한 거고 나중에 본인 확인을 할 때 이제 그 정보를 이용을 하죠. 본인 확인을 해줄 때 이 사람 나이가 이게 성인입니다라는 정보를 이제 뭐 웹툰 업체한테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성인이라는 정보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그 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 못하도록 그래서 뭐 고객의 취향 같은 걸 추출해서 뭐 마케팅을 하는데 이용한다라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이 통사들이 착해도 이게 또 해킹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렇죠. 또 해킹이 안 되더라도 최근 카드사 같은 경우에 보안을 내부에서 처리를 안 하고 자꾸 용역을 주니까 뭐 돈도 많이 받지 않는 용역업체에 하청을 받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정보 그냥 들고 나와 버리면 뭐 전 국민의 취향이 이렇게 두어 사람 손에 CD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인증을 이제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도 쉽고요.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게 재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뭐 사과와 함께 뭐 좀 더 철저한 보안 대책으로 일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사과문을 발표한 걸 봤는데요. 그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더라도 이게 또 해커의 또 이제 기술과 지능이 높아질수록 얼마든지 또 뚫릴 개연성이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의 징표가 될 만한 정보들을 이제 덜 수집을 해야 되겠죠. 한편으로 그렇게 해서 해커의 타겟이 될 만한 정보들을 되도록 줄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뭐 당연히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데 제가 보안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보안 업무를 왜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통사는 이제 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KT는 KT 홈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무작위로 그 정보 입력해가지고 뭐 1,000만 건 빼낸 사람 그 사람 말고 이 통사들이 이제 대리점에서 이 통사들 대리점 단계에서 정보 유출된 거 있잖아요. 1,200만 건인가 그거는 이제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지난번 카드사 같은 경우는 보안을 용역을 주는 건데 네. 보안을 용역을 주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사실은 좀 돈이 들더라도 암호화를 하게 되면 네. 나중에 정보를 빼가도 그거를 뭐 쓸 수가 없게 되고 네. 또 빼갈 수도 없게 되고 네. 이렇게 안전 조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 암호화하는 그 보안을 용역을 주게 되면 암호화하는 것도 외부 사람한테 맡기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도 그럼 외부 사람이 갖고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 소비자들의 징표가 되는 개인 정보들, 네. 이거를 축적하는 회사들은 그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한 회사의 한 3분의 1은 그냥 보안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기술자들도 많이 뽑고 은행에서 이런 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네.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네. 이제 그 개인정보를 되도록이면은 한 사람의 좀 아주 완벽한 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되도록이면 수집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주민번호죠. 주민번호.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 터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주민번호 좀 수집 안 했으면 좋겠다 카드사에서 하니까 되게 좀 불안해하셨던 말이에요, 송 기자님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주민번호 또 이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갖고 있는데 또 대안이 있으면 뭔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뭐 또 다른 번호를 뭐 부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신통치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번호라는 게 결국엔 사실 은행마다 계좌번호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지. 그리고 계좌번호가 보면 은행마다 다 어차피 자릿수도 다르고 그래서 그 계좌번호의 그 포맷 가지고도 어느 은행인지 구별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은 다들 뭐 그 번호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이메일 주소 저기 만드는데 이제 실명자가 없다고 치고요. 지금 실명자가 있어서 얘기가 자꾸 꼬이는데 그러니까 뭐 구글 같은 데서 생각해 보죠. 구글 같은 데서 뭐 메일 주소 만드는데 제가 고유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달라고 하냐면 뭐 달라고 하죠? 이메일 주소? 네, 다른 메일 주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계좌번호 계좌 열어줄 때 이 사람이 고유한 사람인지 확인하겠다. 그러면 다른 계좌번호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고 이제 조금 불편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주소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징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소 살고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온 우편물, 우편물에 내 이름이 박혀 있고 뭐 공공소에서 온 우편물 내 이름이 박혀 있고 거기 주소가 쓰여져 있는 편지 봉투나 뭐는 고지서 뭐 이런 걸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계좌번호를 열어주고. 근데 그게 불편할 것 같지만 저는 도리어 더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 회사들이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직접 안 해보면은 뭐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주민번호를 이제 자꾸 수집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의 고유 식별을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들이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딱 규격화가 돼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쭉 뽑아오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정보 털리면 제일 두려운 게 명의도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개인정보 털려도 그걸로 명의도용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떠세요? 그러면 뭐 털려도 관계없지 않을까? 관계없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주민번호 뭐 저기 제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 말고 지금 집에 우편물 온 거 가져와 봐라. 네. 뭐 수도 가스비 뭐 낸 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네. 네 주소하고 이름 찍힌 거.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해커들이? 네. 못 가져오겠죠. 못 가져오죠. 네. 그러니까 이 주민번호를 수집한다는 게 두 가지 해악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주민번호를 수집해 놓으니까 네. 소비자들의 증표가 될 수 있는 정보니까 그거를 이제 해커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네. 이제 해킹의 타겟이 되는 게 네. 하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 주민번호에 의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명의동에 더 쉬워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본인 확인 네. 방법이 열려 있으면 그러면 뭐 한 은행에서 뭐가 털려도 네.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은행 가서 뭐 새로운 계좌를 연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공인인증서 발급받는다거나 네. 이런 걸 못 하게 되겠죠. 네. 네. 그거를 이제 그걸 막는 방법은 바로 주민번호에 의존해서 주민번호를 마치 패스워드처럼, 네. 사실은 패스워드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게 패스워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마치 주민번호를 패스워드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그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업체들이 모든 업체들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모두가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가 어디 있습니까? 패스워드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패스워드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제 주장을 조금 좀 세련되게 바꾸자면, 주민번호 모으는 거 자체를 뭐 금지하자 이거보다도 주민번호를 패스워드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있어야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없으면 제공 안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도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선 주민번호 축적도 잘 안 될 테고, 네. 또 그거 털린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명의도용 당하는 일도 더 줄어들 테고. 네. 네. 말이 되나요? 저 공감합니다. 저게 일단 뭐 주민번호를 좀 대체할 만한, 그렇죠. 다른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고를 근본적으로 좀 막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런 말 저도 공감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주민번호를 그동안 이동통신사에서 써온 게 관행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또 이해관계적인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받으려고. 예. 네. 나중 그 후불제니까. 예. 그러니까 좀 이게 관행적으로 그런 걸 써온 거는 물론 제도적으로 이제 법제화 되면 고쳐질 수가 있겠지만, 또 그런 법제화 이루어진다면 또 이동통신사에서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그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렇죠. 반발을 또 무마를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후불제 폰이면 돈을 받으려면 네. 지금 돈 안 내고 미리 쓰고 네. 전화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인데, 네. 그러려면 이제 주민번호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사실 주민번호 수집 안 한다고 해서 그 은행이든 카드사든 이통사든 여러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주민번호가 뭘로 이루어졌나요? 숫자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자, 우선 생년월일. 네. 생년월일. 네. 근데 생년월일은 어차피 물어보잖아요. 네. 주민번호 쓰라고 하고 생년월일 또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주민번호 칸이 없어져도 앞에 우선 6자리는 무조건 가요. 네. 그 다음에 성별. 성별도 주민번호 수집 안 하면 성별 물어보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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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다음에 5자리는 네. 뭐냐면 자기 이제 본적지인가 출생지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여튼 그래서 이제 같은 마을 사람들은 왜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왜 그 5자리가 다 똑같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미 공개돼 있는 정보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마을은 어떤 번호인지 다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아무 번호나 집어넣어도 네. 됩니다. 그게. 네. 네. 아무 번호나 집어넣어도 이 주민번호 유효한 주민번호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뒤에 마지막 그 번호가 이게 이제 그 주민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번호인데 네. 그거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앞에 자리에 뭘 곱하고 네. 그러니까 앞에 6자리 또 뒤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또 6자리 있죠. 네. 그 12개의 번호를 가지고 거기에 뭘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뭘로 나누고 해서 마지막 나오는 번호가 있어요. 네. 그거 집어넣는 건데 그것도 그냥 자기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즉 뭐냐면 주민번호 요구 안 해도 그 이통사나 이런 데서 뭘 요구하면은 똑같은 정보를 얻느냐면 그냥 본적지, 생년월일, 네. 성별, 네. 이렇게만 요구해도 똑같은 정보를 얻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번호 수집 안 한다고 해서 이게 개인 식별력이 떨어진다. 네.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그 주민번호 수집 안 한다고 해서 혹시 은행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네. 뭐 여튼 그렇고 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 보면 뭐 주민번호 생성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유효한 주민번호 생성해 주는 건데 그거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 생년월일이나 넣고 네. 성별도 아무거나 넣고 그리고 출생지도 거기 공개된 표가 있으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그 표 볼 필요도 없어요. 대강 번호 넣으면 네. 있어요. 그 표 네. 안에. 그럼 아무렇게나 앞에 12자리 넣은 다음에 그 산시계에서 제일 끝에 숫자만 이제 1에서부터 0에서부터 9 사이죠. 네. 잘 맞춰서 넣으면 그게 유효한 주민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좀 맘만 먹으면 그렇게 아주 어렵지도 않게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본인 확인하려면 이제 그거하고 이름하고 네. 그거하고 이름하고 조합이 네. 그 신용정보회사에 등록이 돼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는데 네. 문제는 그것도 웃긴 게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언제 그 이름하고 주민번호 조합이 들어가냐면 네. 여러분들이 계좌 개설할 때 핸드폰 가입할 때 네. 그때 이제 신용정보회사의 동의 체크하면서 그때 이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그때 혹시나 잘못된 주민번호나 잘못된 이름을 거기서 넣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처음 개설할 때, 네. 처음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그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넘어갈 때 그때 잘못된 게 들어가면 그럼 계속 그 잘못된 그렇죠. 잘못된 거 가지고 본인 네. 확인을 네.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번호 가지고 어떤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특별히 있다라는 건 이건 신화다. 네. 어차피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뭐 주소지 뭐 우편물도 가져오고 네. 또 신분증도 뭐 여권하고 뭐 딴 거 이거저거 이렇게 2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식별력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이 통사가 이제 계속 주민번호 그 후불제이기 때문에 네. 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민번호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핸드폰을 후불제로 사용을 할까 우리가? 핸드폰을 후불제로 사용하는 외국에는 지금 선불폰이 60% 70% 넘는 데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선불폰 쓰는 분들 보셨어요? 아니,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통사들이 선불폰은 네. 모델을 좋은 걸 안 붙여줍니다. 정책적으로 후불폰을 장려하고 네. 선불폰은 좀 구입하기 어렵게. 그래서 이제 이 통사들이 안 하니까 그거를 이제 뚫기 위해서 알뜰폰이라고 그렇죠. 나온 네. 것들이 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약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선불폰을 하게 되면 제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겠죠, 이 통사에서. 그렇죠. 이미 돈을 냈으니까. 네. 그럼 미리 돈 받고 팔면은 더 좋은데 왜 후불폰을 장려를 할까요, 이 통사들이? 저도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후불제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화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네. 선불제를 하게 되면 자기가 충전한 한도에 딱 도달하면 나 이만큼이나 썼네? 네. 하고서 이제 그 자기 자제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공중전화가 있을 때 전화카드 그 금액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통화도 굉장히 짧게 했고 좀 이렇게 그 필요한 말만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할 때마다 근데 전화카드 살 때 뭐 인감증명 내고 샀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주민번호 돈만 주면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통사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네. 뭐 주민번호를 꼭 수집해야 된다. 이거는 좀 자승자박인 거다. 네. 스스로 선불폰이 많이 돌아다니도록 네. 장려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번호 수집하고 네.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번호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결국엔 이해관계 좀 더 그 통화 수익을 좀 많이 얻고 좀 고객을 많이 또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묶어두기 위해서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또 하나는 신용 정보 자체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불제 하더라도 돈 안 내고 도망간 사람 이제 결국엔 잡으려고 주민번호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잡는 건 어차피 경찰이 잡아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핸드폰 뭐 한두 달 안 내면 그거 그냥 끊어버리지 이 통사에서. 네. 그거를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쓰다 보면 이 네. 통사에서 또 본인 확인 들어오고. 네. 그래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네. 왜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냐면은 돈을 안 낸 사람이 있으면 그 신용정보회사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사람이 돈 안 냈다.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있으면은 신용에 타격을 줘가지고 네. 딴 데서 계좌 개설도 못하고 뭐 카드 개설도 카드도 뭐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제각제각 내게 되죠. 네. 네. 그런데 아예 신용정보 자체도 그 주민번호 중심으로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신용정보도 아예 카드사나 은행에서 네. 주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신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그 통로는 사실 은행권이니까 네. 은행이나 카드 회사들이니까 그런 데서 주민번호로 사람들을 고유식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 네. 라고 생각하면 이 통사도 그 주민번호를 가지고 그 소비자들의 신용에 타격을 줄 그런 네. 통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의 주된 내용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보안 대책 강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제 개인 인증 이 대체 수단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요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좀 거의 다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리 발언을 좀 이렇게. 아니, 정리보다도 손 기자님을 지금 좀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도 표정이 아직도 좀 못 믿으신 것 같아요. 저번에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보다는 제가 조금 생각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이 개인정보 이 유출 문제가 결국은 인터넷하고 엄청나게 관련이 있어요. 결국엔 뭐냐면 이 이통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통사들이 그 후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는 후불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수집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인터넷 업체들 본인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업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뭐 19금 웹툰 보고 뭐 온라인 게임 하고 이럴 때 그 본인 확인 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주민번호를 지금 모아야 되는 상태가 돼 버렸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돈 엄청 벌고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뭐 본인 확인 한 번 할 때마다 30원에서 70원 사이를 사실은 이제 소비자가 내야 되는데 그거 내라고 하면은 누가 그 가서 인터넷 쓰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업체에서 대신 내주죠. 그럼 그건 나중에 어떻게든 소비자한테 전가되겠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뭐 광고를 하나 더 끼워 넣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인터넷에서의 본인 확인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이통사들의 주민번호가 뭐랄까 계속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이 계속 고착화되는 면이 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한 50%는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명백히 하여간 그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거다. 왜냐하면 이제 돈을 계속 벌 거 아니에요. 본인 확인 한 번 할 때마다 막 30원, 70원이면은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접속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 여성가족부에서는 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어떤 걸 밀고 있냐면, 로그인할 때마다가 아니라 그 만화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본인 확인을 해야 된다. 이래버리면은 뭐 수백억, 수천억씩 이제 저게 들어올 거거든요. 매출이. 이통사 측에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매출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더욱더 주민번호를 반드시 모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기왕에 주민번호 모았으니까 선불제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개인정보 안 주고 전화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불제를 하는 건데, 어차피 주민번호를 다 모으니까 선불제 이득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 후불제 할 수 있고, 그럼 후불제로 하면 매출이 더 나니까 이통사는 더 좋고,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으려면 그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제, 이것도 이제 전 세계에 정말 없는 거거든요. 온라인 게임 하는데 성인들도 다 자기 성인이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뭐 본인 확인해야 된다. 뭐 만화 보는데 그 본인 인증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먼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면은 이통사들도 그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하고 받는 매출 그런 게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주민번호 수집에 좀 집착, 그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집착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참 낱마처럼 얽혀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근본은 그 본인 확인제인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는 본인 확인제, 좀
거기부터 좀 하나씩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보안 문제 이제 또 말씀 나누다 말았는데 보안 문제는 그런 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안에 대해서 너무 그 사고가 터져도 솜방망이 제재로 넘어가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만 각각의 사람들은 사실은 에이 그거 유출돼봐야 그 유출돼서 뭐 무슨 조치를 취하셨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좀 뭐 거기 있는 계정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좀 보통 하죠 이렇게. 근데 하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한다고 생각 그렇게 하겠지 하고 생각 본인은 안 한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도리어 저기 돈이 뭐 그 도리어 시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 하실 테고 그 기자님처럼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저는 돈 많이 안 봅니다. 서민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만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피해인데 각각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동기가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도 뭐 딴 사람들이 알아서 뭐 저기 이통사들의 전화도 하고 항의 전화도 하고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무도 안 하다 보니까 누구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런 생각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집단소송법을 빨리 도입을 해서 한 사람이 이 수백만 수천만 명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소송에 이기면은 그 과실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 돈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연락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연락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좀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나도 이 민법 판례들이 좀 이렇게 너무 보수적이라서 실제로 그 정보가 좀 나쁘게 이용된 경우, 그래서 마케팅 이용됐다라거나 이런 경우에만 이제 피해를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라는 게 이게 공기 같아가지고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허지민 변호사 와서 뭐 USB에 들어있는 건 그거 복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선 원래 소비자가 예상했던 곳에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전부 다 그 피해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해 주는. 그래서 한 건당 무조건 50만 원, 뭐 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손해배상 예정액을 설정해 두는. 그래서 그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식으로 집단소송법 또 손해배상 예정 조항 이런 것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위키트리에서도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한 그 이동통신사 그 대표의 사과문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고 한 SNS 이용자가 남긴 반응 글이 제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허곤날 이런 사태만 일어나면 사과하고 계속 사과하고 보안 대책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백날 허곤날 얘기하고 뭐하냐. 또 언젠가 이런 거 생기지 않겠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오늘 박경신 교수님 말씀이 그분의 궁금증과 이문쯤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저기 노조나 이런 데서도 그런 보안 기술자들 더 많이 채용하도록 그 압력도 넣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말이 많았어요.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박경신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